네, 안녕하세요. 자,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이 거의 붕괴가 됐죠. 학생들은 학교를 일단 안 갑니다. 아, 물론 학교 안 가는 거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공부 아무래도 덜 하게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학생들 중에서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학생은 정말 거의 없을 겁니다. 공부 좋아하는 학생이 좀 특이한 거죠. 음. 자, 그런데 학교를 다닐 때는 그래도 우리가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시험도 본다 그러니까 학원에 와서 또 시험 준비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꾸준하게 그래도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학교를 안 가니까 이 공부의 어떤 리듬, 이 패턴이 완전히 붕괴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위기라는 거죠. 이 기간이 끝나고 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동안 굉장히 놀고, 요즘 그 레벨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게임 레벨. 예. 그런 생활에 익숙해 있다가 공부를 다시 시작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이 사태, 이 기간을 여러분들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회로 바꾸는 방법은 뭐 특별한 건 없을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면 되겠죠. 그런데 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번 기회에 공부 방법을 좀 변경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학원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공부 방법을 몸에 익히게 하기 위해서 커리큘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익히게 하려고 그런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학교 숙제, 학원 숙제, 수행평가 이런 거 너무 바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하다 보면은 공부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지금은 시간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공부 방법을 바꿔야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들의 성적에 지금 만족해요? 그리고 성적에는 만족할 수 있지만 그 만족한 성적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시간을 좀 더 줄여보고 싶지 않습니까? 공부 방법을 바꿔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성적, 현재 성적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공부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줄여보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뒤 동영상에서 쌤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이유는 그래도 저 쌤이 누군지는 알아야 저 쌤이 설명해주는 공부 방법이 진짜 효과가 있을까? 뭐 이런 믿음이 좀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쌤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해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쌤에 대해서 좀 자랑을 하는 내용이 초반에 좀 많을 거예요. 네.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심어주기 위해서니까 그냥 한번 들어보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티븐이라고 하고요. 한국에선 스테판으로도 많이 읽어요. 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공부를 잘했다 이런 거를 막 자랑하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가르치는 내용, 제가 쓰는 교재 이런 거에 대한 신뢰성을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저는 한국에서는 대원외고를 다녔어요. 대원외고 공부 잘하는 학교로 유명하죠. 그래서 대원외고에서 1학년까지 다녔고요. 2학년 때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고등학교하고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대학은 세계 최고의 공립대학교인 UC 벌클리를 졸업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서 경제학과에서 성적 우수를 받으면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등상이라는 얘기죠. 하버드 같은 데는 이제 우등상을 쿰라우데라고 부르는데 버클리에서는 디스팅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식 입시 영어와 이제 미국에서 실제적인 영어 그 두 양쪽을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영어는 쉽고 빠르고 그리고 효율적인 그런 영어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근데 또 이제 버클리를 잘 모르는 이제 사람들이 있어서 버클리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가수 싸이가 나온 그 음대하고는 전혀 다른 대학입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대학이에요. 네, 이번에는 제가 나온 UC 버클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UC 버클리를 나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음대 나오셨나요? 무슨 음악 하세요? 라는 이야기도 종종 해요. 예, 이해는 되는데 이제 한국에서 그 아주 유명 가수인 싸이가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버클리 대학을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버클리 그러면은 음악 대학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요 이제 싸이 같은 이렇게 가수분들이 나오는 그 대학은 여기 이제 보스톤에 있는 이 대학입니다. 요건 이제 완전 음악 전문 대학이고요. 물론 이제 저는 가본 적은 없는데 그래서 여기를 이제 가수분들 때문에 여기가 이제 되게 유명해지니까 제가 나온 UC berkeley도 혹시 여기랑 같은 대학이 아닌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나온 대학은 캘리포니아에 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UC berkeley가 어떤 대학인지 알아보려면 한국 사람한테는 무조건 순위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키피디아 들어가서 자, 위키피디아 인터넷 백과사전 뭐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기 가서 대학교 순위 그래서 컬리지 랭킹으로 한번 검색해 봅시다. 자, 하고 네, 뭐 컬리지 랭킹 똑같은 거였네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Top 500 Global University 하면 들어가서 보면 자, 조금 내려가 보니까 예, 순위가 이렇게 도표가 나오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버드 대학교가 부동의 1위입니다. 바뀌는 걸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2018년 기준으로 작성돼 있네요. 자, 그래서 2등이 스탠포드, 3등이 캠브리지, 4등이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MIT, 그리고 5등이 버클리로 돼 있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전에는 그래도 3등도 하고 2등도 하고 이랬었는데 뭐 점점 내려오더니 이제 5등까지로 좀 처져 버렸네요. 자, 그래서 버클리대는 현재 이런 대학 순위에서 세계 5위에 랭크되어 있는 대학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버클리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졸업하면서 그리고 계속 있으면서도 이제 성적 우수인 디스팅션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이제 대원외고를 다녔었기 때문에 한국식 영어랑 이 미국식 영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좀 더 쉬운 영어, 쉽게 영어를 공부하는 거를 자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요거는 제가 이제 노벨상 또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프린스턴이 1위고, 스탠포드, 시카고, 콜롬비아, 그다음 MIT, 그다음에 6위에 버클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하버드는 생각 외로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뭐 이런 링크고, 그다음에 또 이제 요거는 이제 대학 순위 나오면 언제나 또 궁금해하는 게 서울대학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서울대학은 치면은 이제 101등에서 150등 사이에 있고, 당연히 요거는 이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또 최고의 대학이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거는 버클리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대학은 들어가기가 어렵고 미국 대학은 졸업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는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버클리에서도 대학을 졸업 못하는 학생들을 이제 거기서 공부하면서 제가 종종 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온 이 버클리 대학은 이 음대가 절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좀 제가 나온 또 모교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방금 쌤이 설명해 준 것처럼 쌤은 학교 다닐 때 공부 굉장히 잘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돈 버는 거는 잘 못해요. 돈 버는 건 잘 못하는데 공부 하나는 정말 확실하게 잘했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게 공부를 왜 잘해야 되는지인데요. 이건 게임이랑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게임을 할 때, 게임을 잘하는 친구가 있고 못하는 친구가 있죠. 다들 레벨을 높이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러면 게임을 할 때, 게임을 잘해야 재밌을까? 게임을 못해야 재밌을까? 당연히 게임을 잘해야 그 게임이 더 재밌습니다.
자,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그 공부를 잘하면 솔직히 더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자체가 재밌다는 건 아니에요. 공부 자체가 재밌을 수는 없어. 근데 공부를 잘하면 공부랑 관련된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은 학생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이 관련되어 있겠죠? 그 부분이 더 재밌어집니다. 자, 그리고 쌤은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거는 영어에 대한 내용, 어떤 학습적 내용은 솔직히 아니에요. 쌤은 여러분들에게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공부는 뭐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잘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공부 방법을 가지고 그냥 꾸준히 하면은 잘한다라는 게 쌤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공부 방법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공부해야 되는 내용은 본인이 알아서 공부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쌤은 여러분들한테 공부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특히나 수학 때문에 너무 공부할 게 많고 숙제할 게 너무 많아서 이 공부 방법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주기에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까지 하다가 왔기 때문에 미국식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버클리에서 공부를 할 때 이제 박사학위 받기 위해서 버클리 그 교육학과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박사학위 받고 싶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공부할 때 이제 논문을 내야 되잖아. 그 논문을 영어로 바꿔서 이제 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무래도 영어 잘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부탁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쌤이 이제 번역해주면서 영어로 바꿔주면서 이렇게 봤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 거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한국은 그 문과 계열에 대해서는 거의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연구하는 그 교수님들이나 박사님들한테 연구비 지원이 진짜 없어. 그러니까 연구비 지원이 안 되는데 어떻게 교육학과 관련된 어떤 연구가 이게 활성화되지가 않았겠죠. 그래서 학원 광고도 이런 거 보면은 미국 하버드 대학의 어디, 코넬 대학의 어디 이런 식으로 다 미국 교육학 연구를 가져와서 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점이에요. 교육학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공부 방법이 올바른 공부 방법을 알려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경우에 문제점은 뭐냐면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다른 거는 미국은 학생들이 공부 내용을 잘 이해하는 거에 집중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공부 내용에 이해하는 거에 집중이 아니라 성적에 집중하는 그 경우예요. 성적이 좋아야 대학을 가는 거지 이해를 잘했다 그래서 대학을 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식 교육 방법은 그 이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좋은 방법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나라 환경에 그렇게 맞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공부랑 성적에 관해서 학생들의 유형을 한번 분류해 볼게요. 자, A 유형은 공부도 안 하고 성적도 나쁜 경우. 이런 경우도 있긴 하죠, 그죠? 자, B 유형 나름 공부하는 시간은 많은데 성적은 나쁜 경우. 안타깝습니다. 자, C 유형 성적은 잘 나오는데 책상 앞에 있는 시간이 좀 너무 길어. 너무 공부만 해. 자, D 유형 자, 별로 공부하지 않는 것 같은데 공부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성적은 언제나 높아. 그다음 이 유형 중학교 때 잘했는데 고등학교 가서 망한 경우. 자, 이 중에서 자, D 유형은 벌써 그 자신만의 공부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D 유형이다 싶으면은 안 해도 되고요. 지금 그러니까 쌤이 설명해주는 이 공부 방법을 그렇게 신경 크게 안 써도 됩니다. 자신만의 방법을 이미 찾은 거니까. 그런데 B하고 C하고 E 유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공부 방법을 바꿔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쌤은 공부 시간은 최대한 줄이고 성적은 최대한 올리는 그런 공부 방법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요 D 유형 요거를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자,
아까 쌤이 대학에서 전공을 경제학을 전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효율성을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efficiency. 이건 경제학 전공자가 효율성을 안 좋아하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쌤은 당연하게도 공부는 적게 하면서 성적은 올리는 그런 공부 방법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쌤이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그 모든 내용은 최대한 공부 시간은 줄이고 성적은 올리고, 근데 성적은 그냥 중간 정도로 올린다는 게 아니라 성적은 가급적 탑으로 최고로 올리는 그런 공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들이 시험에서 문제 틀리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시험에서 틀리는 이유. 1번,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다음 2번, 기억이 잘 안 나서. 자, 1번이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교나 학원에서 아니면 뭐 과외를 하거나 하여튼 수업 설명을 들을 때 이해가 안 돼? 여러분들 그 시험지에 나오는 모든 문제는 학교나 학원에서 분명히 설명해 줬던 문제들만 나와요. 우리나라는, 미국은 좀 달라. 근데 우리나라는 학교나 학원에서 안 배운 문제는 절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들을 때 이해가 안 됐어? 설명을 안 들었을 수는 있지.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막 설명할 때 외계인 말, 화성에서 온 외계인처럼 얘기하진 않잖아. 그지? 다 이해가 된단 말이야. 설명을 들을 땐. 그럼 결국은 2번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기억이 안 나서. 시험에서 틀리는 이유는 배웠던 내용이 기억이 안 나니까 틀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학습의 3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공부라고 하는 거는 3단계로 나누어지는데 그게 예습, 수업, 복습이에요. 예습은 말 그대로 수업에서 배울 내용을 미리 살펴보는 거겠고요. 수업은 배우는 거겠지. 그다음 복습은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본다라는 거죠. 자, 근데 아까 기억이 잘 안 나서 시험에 틀린다 그랬어요. 그럼 기억이 잘 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 당연히 복습이 제일 중요하겠죠. 이 복습이 잘 되어 있어야 기억이 잘 나는 거거든. 그런데 자, 이 예습도 어느 정도 중요해요. 초반에는 이 복습이 가장 중요한데, 자, 나중에 되면은 이 예습이 굉장하게 중요하게 됩니다. 자, 조금 있다가 쌤이 올바른 복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하여튼 복습을 하면은 기억이 나기 시작해. 기억이 이제 잘 나. 그럼 당연히 성적이 올라가겠죠? 복습이 되니까 이제 아는 게 차근차근 쌓인다는 얘기야. 아는 게 쌓이면 당연히 성적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적이 어느 정도 올라갔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예습이라고 하는 건 뭐야? 책을 읽으면서 자기가 공부해야 될 내용을 먼저 보는 거죠? 근데 그때부터는 이해가 되기 시작해. 초반에는 그냥 한번 수업에서 배울 내용을 한번 먼저 읽어봐도 이해가 잘 안 돼. 아는 게 없으니까. 근데 복습을 잘 해가지고 성적을 올리면 그때부터는 아는 게 많아지니까 이제는 자기 스스로 책을 읽어도 예습이 잘 되는 거예요. 자, 하여튼 이제 또 그렇게 하면서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수업이 쉬워지기 시작해. 이미 예습을 통해서 많은 내용을, 점점 더 많은 내용을 이미 이해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수업이 쉬워져요. 그래도 이 수업은 선생님이 그 앞에서 설명하시는 내용 중에서 자신이 모르는 내용이 30% 이상이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제 성적이 오르면 이제 예습하면서 이해가 돼서 그게 되거든. 자,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가서 제일 중요해지는 건 이 예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업 시간에 어차피 학교는 가야 되잖아.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고, 학교가 됐던 학원이 됐던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가가지고 자기가 전혀 모르는 내용을 배워. 그거는 올바른 방법도 아니고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은 성적이 좋게 나오지 않아요.
수업은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야. 새로운 거를 조금씩은 배울 수 있어. 근데 이 수업이라고 하는 건 예습을 통해서 자기가 알게 된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 복습은 뭐냐? 이거는 자기 혼자 복습하는 거고, 이 수업은 선생님이랑 그다음에 친구들이랑 같이 복습을 하는 과정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조금 복습을 통해서 성적 많이 올린 다음에 하는 얘기입니다. 공부 방법 1번의 결론입니다. 자, 성적이 오르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습을 꼭 하는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적이 어느 정도 오르면 그때부터는 예습을 꼭 하도록 하고요. 예습을 할 때는 그 내용을 그냥 한번 읽어본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 내용을 최대한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수업, 학교나 학원에서 배우는 내용이 쉬워지거든요.